여기가 지금 약 한 50억에서 60억 사이 정도 돼요. 평당가로 치면은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 정도가 되는데 시그널이 거의 없다라는 거는 뭐 두 가지가 있겠죠. 뭐 장사가 잘 되거나 안 팔린다거나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토지가가 오를 거야 이 동네가? 안 오른단 말이죠. 뭐 월미도골 나는 거야. 저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적으로 안정적이지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텔박사 K 이재경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파주 통일동산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파주에 산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파주 통일동산에는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관광특구로 1980년대 후반에 이제 지정이 되어서 뭐 통일전망대나 뭐 헤이리마을, 뭐 프로방스, 영어마을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이 되어가지고 일부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파주 통일동산 인근의 숙박시설 한번 둘러보긴 할 건데 여러분도 요즘에 서울 부동산 사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요? 서울 근교를 봐도 된다, 지방에 있는 광역시 봐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파주시 이 통일동산 인근에 있는 굉장히 큰 호텔들은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한번 가서 제 의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주 통일동산 인근에 와가지고 지금 제가 상권을 좀 둘러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지금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니고 지금 모든 숙박시설들은 거의 다 무인으로 운영될 거예요. 근데 이 무인이 제가 이제 막 항상 이제 개발하고 말하는 그 무인이 아니고 드라이브인 무인텔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동네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파주라고 했을 때 혹시 감독님은 좀 심리적으로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좀 자주 간다? 자주 안 가는 것 같은데 그 헤이리 마을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갈까 말까 한. 근데 헤이리 마을이 코로나 이후로 사실 저는 회복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파주가 지금 뭐 주말이 되면야 뭐 당연히 요 동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주말만 채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파주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 탄현 쪽이랑 이 통일동산 인근의 숙박시설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뭐 탄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군부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외박이나 휴가 때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긴 한데, 지금 요 통일동산 지금 제 오른쪽에 보면은 호텔들 있죠. 지금 굉장히 커요, 건물이. 엄청 크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주차장이 어마무시하죠. 주차장이 어마무시해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 건물도 외관이 보면은 뭐 싸게 한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이 파주 통일동산이 대중교통으로 올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주차를 하기 위한 시설물들 때문에 토지 확보가 되게 중요하긴 할 건데, 지금 이 동네가 단가가 너무 낮아요. 잠깐 정차를 하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평일에 파주의 숙박시설들이 대실은 한 3만 원대 정도 형성은 되는 것 같고요. 숙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에서 5 정도 이제 형성이 되고 있어요. 토요일을 찍어보게 되면은 한 6만 원대 출발하고 있습니다. 6만 원대. 보통 우리가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평일이랑 주말에 단가 차이가 얼마 정도 보통 나냐면은 2배 이상은 나줘야지 그래도 주중에 조금 이제 돌아가지 못했던 회전율이 주말에 단가를 했을 때 좀 채워진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높은 확률로 사실 이 동네 같은 경우는 대실로 먹고 살았던 동네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외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차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까요? 보통은 이제 중년 이상의 남녀분들 또는 뭐 이제 조금 젊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좀 티가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되게 으슥한 곳들을 찾는 상권 중에 하나였던 것들이죠. 이런 동네들이 또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카드나 OTA 매출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양주에 이런 상권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항상 얘기할 때 현금 매출 10%도 안 나온다 얘기하잖아요. 요즘 5%도 안 나오거든요. 한 달에 이제 현금 매출 비중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 정도? 요즘 같은 시절에 말도 안 되는 금액 나오죠. 그래서 현금 매출 비중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 모텔들도 지금 드러나는 매출은 사실은 조금은 낮을 수도 있어. 제가 이제 모든 업장의 장부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제 예측에 현금 매출 비중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을 거고, 다만 현금 매출 비중이 높든 작든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게 숙박이잖아요. 숙박을 찾는 걸 봐게 됐을 때는 이제 금액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혹시 그리고 피디님 여기 땅 건물 크다고 했잖아요. 제가 땅 면적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또 4, 500은 되지 않을까요? 정확히 봤어요. 이거 한 500평대. 매매 금액도 지금 뭐 평당가로 치게 되면은 평당 한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것 같잖아. 땅 면적 600평에다가 건물 한 800평짜리 이렇게 막 올라가 있어 하다 보니까 매력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수지를 한번 짜봤거든요. 와, 이거 진짜 수지 뽑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주중과 주말의 단가 차이가 일단 나지 않고
평일에 숙박의 회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땅이 크잖아요. 이거 거래금이 5, 60억이야 지금 보면은. 근데 이거를 5, 60억이면 여러분들 대체를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쵸? 지금 이런 거를 산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요소일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숙박시설촌 한번 좀 계속 둘러볼 거고 상권도 이렇게 좀 둘러보긴 할 건데 여기도 지금 차량이 거의 지금 한 대 아니면 두 대. 주차장 엄청 넓죠. 주차 걱정은 진짜 없을 거예요. 여기 진짜. 그래서 여기가 어디가 좀 비슷하냐면은 양주, 송추, 그다음에 남양주, 강변 이런 데들 있죠. 한강에 약간 상류 쪽으로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숙박시설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긴 하는데 주말 같은 날 보면은 그래도 요즘에는 남양주 쪽이잖아요. 남양주 쪽에 사람이 좀 많아요. 왜냐면 거기가 이제 또 강을 바라보는 형태로 좀 드러나 있잖아요. 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파주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더 겨울이라서 그런가? 군생활하던 거 생각나는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지금 이게. 그러면 남양주에 물건이 괜찮은 게 있으면은 그건 사도 되나요? 근데 외곽이다 보니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도심지보다는 금융을 푸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건물 크기 이런 것보다는 땅의 가치를 보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땅 면적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대출이 그렇게 안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요즘에는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는 자산으로 좀 많이 취급하는 게 아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그게 도시 외곽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더욱더 그걸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입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 매입할 때 70% 대출이 나온다 라는 그 공식이 좀 깨질 수도 있어요. 통일동산 인근에 숙박촌에 왔거든요. 여러분 숙박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관광 이정표처럼 여기 모텔이 뭐뭐가 있다 이쪽으로 가라 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워낙 도로가 크고 동네가 넓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정표를 좀 해놓은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서 볼까요 우리? 여기 지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통리동산이라고 해가지고 관광특구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기에 그만큼 사업성을 낼 수 있을 거냐라고 많은 시행사들이나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부동산 업자분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여기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동네가 맞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근데 일부 이렇게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한 숙박촌들이 있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 그 일부 숙박촌들이 한 번씩 오시는 대실 손님들, 출장 숙박객들 이런 분들 위주로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제 뒤로 보면은 숙박촌들이 일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차에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굉장히 크죠? 뭐 이렇게 규모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를 이제 샀을 때 우리가 가치가 있냐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운영적인 수요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냐. 저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적으로 안정적이지지 않으면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매매 거래 금액이 약 한 50억에서 60억 사이 정도 돼요. 평당가로 치면은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 정도가 되는데 사실 실거래가 거의 없어요. 실거래 거의 없다라는 거는 뭐 두 가지가 있겠죠. 뭐 장사가 잘 되거나 안 팔린다거나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후자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지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이제 땅 면적이 지금 한 600평에 주네요. 600평인데 건물 연면적은 800평이 안 돼.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가 엄청 큰 거지. 근데 이 땅이 없으면은 사실 이런 동네들은 영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지하가 엄청 크죠? 지하 주차장도 크고 아마 지상에도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옆에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입구 자체부터도 크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뭔지 알아요?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 왜냐면은 여기가 이미 기존에 도로도 크죠. 이 도로 깨졌잖아요 지금. 아스팔트 같은 것도. 이 아스팔트도 장난 아니에요. 보수하는데 지금 조경도 엄청 커. 그런 것도 다시 해야 돼. 그리고 내부 위에 주차장도 크고 위에 좀 위에도 조경이 있죠.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객실 수도 많은데 방도 큰 편이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서울이나 광역시 일반 상업지에 있는 모텔들 평수 있죠. 평수가 한 5평에서 6평 정도 되면 중간 정도 간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한 8, 9평 정도 될 정도로 방이 큰 편이에요.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유지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땅도 크니까 거래 금액이 50억, 60억이야. 리모델링 하게 되면 한 또 2, 30억 써야 돼. 그러면 원가 지금 거의 100억 된단 말이지. 근데 여기 누가 100억 주고 사 나중에. 근데 약간 평당가가 800에서 100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매력적이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을까요? 있는데 이제 그거 잘못 사면 이제 못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가 땅값이 오를 지역이냐라고 봤을 때 어때 보여요? 토지가가 오를까요 이 동네가? 안 오른단 말이죠. 월미도 꼴 나는 거야. 매매한 금액 그대로 내려도 안 팔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지. 우리 지금 약간 모텔 끄트머리 왔잖아요. 여기 지금 어때? 보면은 살입니다.
네, 산입니다, 바로 여러분. 등산로가 바로 앞에 있어. 이런 동네들이 많이 있어요. 양주시 송추, 장흥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바베큐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좀 수요를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이거 자체가 좀 탄탄한 수요층은 좀 아니다. 우리나라가 예전과 다르게 러브 모텔에서 그 본질적인 그 손님층 자체가 이제 많이 좀 줄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영업을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하게 되면은 2030 세대들 또는 비즈니스 출장객들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방금 통일동산만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파주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땐 어때요? 파주는 이제 여기 말고도 이제 탄현 쪽이 있어요. 탄현 쪽이 그래도 장사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동네에 또 이제 부동산을 하나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장사 엄청 잘 돼요. 근데 동네 느낌이 여기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파주 구도심의 시내고 또 그 앞은 아파트로 또 재개발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올 인구 수들, 그 다음에 동네에 좀 이제 깨끗함, 정비도 이제 좀 더 잘 돼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 좀 느낌이 다르죠. 근데 여기는 보면은 사는 사람도 없죠. 이렇게 차가 없으면 사실 올 수가 없다 보니까 20대 애들이 잘 못 와, 그런 데들. 20대 후반이나 30대에 이제 차량이 있는 분들 또는 그 이상의 고객들이 보통은 이용을 하게 될 건데, 그런 수요층들만 가지고 주말에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일수는 30일밖에 없는데 주말은 며칠이 있어요. 10일도 안 되는, 3분의 1도 안 되는 그 영업이익 목적으로 돈 벌었다가 나머지 다 까먹어요. 요즘에는 진짜 나머지 다 까먹어가지고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제가 느끼는 건데 기온도 더 춥지 않아요? 너무 추워요. 그렇죠. 여기 파주라서 그런가 더 추운 것 같아요, 서울보다. 그래서 이제 특수한 목적이 아니면은 사실 좀 잘 찾지는 않는 동네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이런 동네에 숙박부동산을 좀 괜찮은 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파주, 탄현 이런 동네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은 부동산들이 아직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나 객실의 규모 이런 것들이 금액적으로 괜찮게 다가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잘 접근해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파주 통일동산 인근에 나와서요, 이 동네를 둘러보면서 숙박시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에 괜찮은 부동산이 나와서 매수를 검토한다라고 하셨을 때 제 의견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주의 이 동네는 여러분 부동산이 나온다고 하시면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물의 면적도 괜찮고 땅의 크기도 괜찮고 객실수도 여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숙박시설들은 여러분 부동산과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운영적 수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은 꼭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시점이 됐으면은 저에게 상담을 해주시면은 제가 저의 의견 상세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